2025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태국군이 677고지 점령 과정에서 캄보디아군이 남기고 간 중국제 최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노획한 건데요. 놀라운 건 태국군이 이 미사일들을 실전에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답은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노획한 무기는 중국 폴리 디펜스가 제작한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 초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태국군이 상당량의 GAM-102LR을 노획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미국의 제블린, 한국의 현궁처럼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한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무려 1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제블린의 5km, 한국 현궁의 3km에 비하면 훨씬 긴 사거리죠. 가격은 한 발에 11만 2천 달러로 서방제 무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장갑 차량은 물론 강화군 진지, 경량 차량, 구조물, 심지어 해상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 성능만 놓고 보면 상당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태국군은 이 미사일들을 실전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제 대전차 미사일이 성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전 신뢰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거죠. 반면 한국의 현궁은 이미 중동 전장에서 그 위력이 입증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내전에서 현궁을 사용해 후티 반군의 차량과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후티 지휘관 차량을 현궁으로 파괴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동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전에서 증명된 거죠. 한국 현궁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먼저 무게가 겨우 13kg에 불과합니다. 보병이 직접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죠. 사거리는 2.5km에서 수출형은 3km까지 늘어납니다. 균질압 연강판 900mm를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자랑하는데요. 이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탑어택 능력입니다. 현궁은 발사 후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적 전차 상부에서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상부 장갑이거든요. 텐덤 탄두 방식을 채택해 전방의 성구 탄두가 반응 장갑을 격파하면 후방의 주 탄두가 전차 본체를 파괴합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 사수는 미사일을 쏜 뒤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습니다. 현궁의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미국 제블린이 한 발에 3억 원인데 비해 현궁은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거죠.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1,440억 원 규모로 현궁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7년까지 최소 1,000발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과의 인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국가인데요. 2015년 국산 훈련기 T-50TH 4대를 구매한 뒤 2017년 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했죠.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태국은 이 호위함의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만족했다는 의미죠. 특히 2025년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에 KGGB를 장착해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를 정밀 폭격했는데요.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이 2022년 구매한 KGGB는 겨우 20발이었는데 이번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자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죠. 태국이 중국제 미사일을 폐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중국제는 카탈로그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중동, 유럽 등지에서 실전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특히 현궁은 사우디에서 수년간 사용하며 신뢰성이 입증됐습니다. 태국 국방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궁2 지대공 미사일, 현궁 대전차 미사일,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산 유도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궁은 정글 지형이 많은 동남아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캄보디아와의 분쟁에서 중국제 무기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검증된 한국 무기로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태국 국방부 장관은 2024년 방한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T-50 훈련기와 호위함 등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영토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군 현대화를 위한 비전 2026 계획을 추진 중인데 한국산 무기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중국제 최신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무기까지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그 무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죠. 한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제 무기의 최대 약점은 실전 경험 부족입니다. 카탈로그상 사거리 10km가 실제 전장에서도 구현되는지 검증되지 않았어요. 반면 현궁은 사우디가 5년 넘게 실전에서 사용하며 데이터가 축적됐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이 입증됐죠. 이런 실전 검증이야말로 무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태국군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노획한 중국제 미사일은 폐기하고 검증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현궁 도입이 확정되면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전차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글 지형에서의 게릴라전에 최적화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현궁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최근 현궁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발사기 5문과 미사일 10발을 우선 도입한 뒤 운용평가를 거쳐 매년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도 K2 전차, K9 자주포와 함께 현궁을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미사일의 중요성이 입증된 만큼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형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LIG 넥스원은 아랍 국가들의 요청으로 사거리를 4km 이상으로 늘린 수출용 현궁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평지가 많은 중동과 유럽에서 운용하기 적합하도록 개량하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은 현궁이 사거리 연장을 통해 기존 약점마저 극복한다면 대체 수요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K방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중국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킨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태국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배경에는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궁과 같은 검증된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거죠. 태국군이 중국제 미사일을 버리고 한국제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 때문입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건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줬습니다.